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이 하나를 기르며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최근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개념이 없는 시모가 하나 생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사람이라 결국 손절을 하게 됐죠. 기생충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하던 시모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오늘 가게에 당신 친엄마라면서 어떤 분이 찾아왔다 가셨거든? 어떻게 된 얘기야? 나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 사실 돌아가셨던 엄마는 계모였고 오늘 가게에 찾아온 게 친엄마야. 그동안 얘기 안 한 건 당신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 친모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만 10년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건지 나도 좀 알면 안 될까? 나 어릴 때 아빠 사업 망한 적 있다는 거 얘기했었나? 그때 엄마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그대로 집 나가버렸거든. 나 초등학교 때 일이고 그 뒤로는 얼굴 몇 번 가끔 본 게 다야. 그런데 요즘은 같이 살던 남자랑 이혼했다면서 부쩍 나한테 친근하게 굴고 그러네? 그럼 친모가 맞기는 맞다는 거네? 이렇게 가게까지 찾아올 정도면 아버님께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 요즘 심장도 안 좋으신데 괜히 알려봐야 스트레스만 받지. 당분간은 모른 척 해줘.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남편과 제가 평화롭게 꾸려나가던 일상에 뜬금없이 난입한 남편의 친모.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가 하나 생기게 된 셈인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호박엿을 꺼내 제게 건네던 시어머니라 첫인상이 막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쌓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미나 씨라고 했나요? 저예요, 나무 엄마. 나무가 아직 연락이 없길래 내가 말한 게 아직 전달이 덜 됐나 해서 연락해 봤어요. 네, 어머님. 그이한테는 전달했는데 연락하겠다고 하고 아직은 전화를 안 했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저기, 미나 씨. 내가 연장자니까 말은 놓아도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이 어머니이기도 하신데요. 그래, 그럼 내 말 편히 하마. 내가 가게 찾아간 그날 뭐라고 말했었는지 너 기억하니?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한테 내가 호박엿 주면서 연락 좀 하라고 잘 전달해달라 부탁했잖니. 그러고 지금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어째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아, 남편한테 제가 그렇다고 강요하기는 좀 그래서요. 저희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혼식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그럼 나무가 몸에 기름 뒤집어 쓰고 불길에 뛰어들겠다는 것도 존중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나 친모야, 친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 친모라고. 아픈 애 병원에 데려가듯이 친모 품에서 못다한 사랑 받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알죠. 잘 알죠. 그런데 남편이 싫다고 하는 걸 또 억지로 연락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왜? 나무가 엄마 보기 싫다고 그러디? 괜히 연락처 안전해놓고 말 지어내고 그런 거 아니니? 아니요.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어요. 분명히 전달했고 따로 연락하겠다고 해서 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으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말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점지해 준 건데 그걸 저버릴 수 없는 법이라고 전해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의 친모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아예 카톡까지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친모의 말을 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헛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을 정리하겠다며 운동복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고 한참 뒤에야 머릿속이 정리된 남편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 엄마라는 사람 말이야. 당분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하고. 지켜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많이 상처받아서 난 다시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도 엄마를 완전히 용서했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당장 내 가게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받은 연락처로 연락해봤거든. 얘기해보니까 나름대로 미안하다면서 반성도 하고
오래전 일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줘보려고 기회. 당신 지금 동창이던 정웅 씨랑 절교하던 때의 그 느낌처럼 말한다? 왜? 정웅 씨가 맨날 약속 시간 늦으니까 그때부터 경고하고 횟수 세기 시작했었던가? 그러다가 딱 세 번째 될 때 바로 절교 선언했었던 거 유명하잖아. 기회를 주는데도 그걸 못 붙잡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빠른 손절이 답이지. 그래도 나는 고칠 기회는 주잖아. 좋게 말하기도 하고. 어휴, 우리 남편 무서워서 앞으로 더 긴장하면서 살아야겠네. 당신이야 나한테 세상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따가 집에 갈 때 치킨 사갈 건데 같이 야식이나 먹을까? 안 돼. 밤에는 살찌는 음식 절대 금지야. 그러잖아도 요즘 가게 디저트 메뉴 또 개발한다고 설탕 많이 먹었잖아. 치킨은 운동 좀 하고 살 좀 뺀 뒤에 허락해 줄게. 아, 오늘만 좀 먹자. 오늘만. 응?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잔소리 폭격 들어간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를 당분간 지켜보자고 말을 하기에 저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허허 웃으면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는 말의 표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존중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역시도 과거의 일은 제쳐놓고서 평가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얘, 오늘 나 병원 가기로 할 때 따라가기로 한 거 있진 않았지? 내가 단 걸 많이 좋아해서 그런가? 요즘은 이가 영 안 좋구나. 어머님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그이가 시간만 됐어도 같이 갔을 텐데 아쉽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무가 있건 없건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설마 너 부른 게 번거롭다는 거 이런 식으로 티내는 거냐? 네? 티를 내다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냔 거다. 어떻게 된 애가 그냥 좋게 좋게 따라오면 될 걸 꼭 토를 한마디씩은 단다니까? 내가 정말 묻어나기로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네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얄밉게 들리나 몰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얘, 어른이 말하는데 뭔 웃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앉았어? 어른 말이 우습다 이거야? 아니면 내가 하는 훈계가 말처럼 들리지도 않는 거니?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저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트집 잡는 심우. 남편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 마음에서는 이미 평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도 정이 떨어지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치과에 아프다고 저를 데리고 가놓고는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남편 몰래 임플란트 비용을 대라고 압박을 주더군요. 오늘 엄마랑 같이 병원 다녀왔었다며? 어떻게 됐어? 솔직하게 말을 해줄까? 아니면 좀 필터를 할까? 아님 양념을 칠까? 나야 뭐 당신이 어떻게 말하건 다 잘 받아들이잖아. 어땠길래? 오전부터 병원에 예약해 놓았다고 내 일정도 안 물으시고 약속 잡으신 건 내가 얘기했지? 그런데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더니 당신한테 말하지 말고 임플란트 비용을 내달라 하시네. 나한테는 돈 얘기 웬일로 안 하나 했더니 당신한테 그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고? 당장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입은 것도 싸구려만 걸치고 있는 거 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머님은 옷걸이가 좋으셔서 옷이 싼 걸로 안 보여요. 칭찬해드리면서 어물쩍 넘어갔지. 그런데 눈치 보니까 조만간 또 임플란트 비용 대달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또 불편한 건 없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달리 또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한텐 어머님이 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는다는 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 병원에서 사탕이며 커피 믹스며 가방에 대놓고 챙기길래 창피해 죽을 뻔했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지간히 나쁘게 굴지만 않으면 저도 남편에게 좋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남편을 버렸으니 시어머니라고 인정하는 것도 솔직히 어색한 느낌인데다 너무 속물적인 면이 보여서 사람 자체가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대화의 주제를 아무리 다르게 시작해도
늘 돈으로만 귀결이 되니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디저트 가게 말이다. 오랫동안 운영한 것 같던데. 검색해보니까 지역 맛집으로도 소개되고 있던데 그거 광고 쓴 거니? 아니요, 그냥 손님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입소문이 잘 난 것 같아요. 예, 내가 입이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아? 남들한테 떠벌리지 않을 테니까 광고비 얼마나 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보거라. 못해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들려나? 아님 300만? 남편이나 저나 광고하는데 돈 쓰기보다는 그냥 맛있게 만들자는 주의라서요. 그래, 안 그래도 먹어봤더니 맛은 좋더구나. 나도 한 두어 달 배우면 디저트 만드는 거 할 수 있나? 내가 안 내세워서 그렇지. 손맛 좋기로 또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거든. 아, 어머님 손맛 좋으시구나. 그럼 혹시 자신 있으신 요리 뭐 있으세요? 아니, 자신 있는 요리고 뭐고 간에 내가 디저트 배울 수 있냐고 물었잖니. 어른이 물으면 그것부터 대답을 먼저 해야지. 애가 화법을 어디서 배웠어? 진지하게 디저트 해보시려는 건 줄은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네요. 제가 화술에 능통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디저트 배운다고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 일에만 매진해 오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시애미를 꼭 놀리는 것 같이 말을 한다? 그래, 부족한 화술이며 예의는 내가 앞으로 차차 주입하도록 하마.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은 언제쯤 입금할 거니? 임플란트 비용이요? 혹시 제가 그걸 대신 내겠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이것 봐라. 너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본이 안 됐는지가 빤히 보인다. 시집 올 때 원래 예단이며 혼수며 잔뜩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받았니? 잘 큰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재산 일구고 번듯한 디저트 가게까지 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못해도 5천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제가 그런 셈은 할 줄을 몰라서요. 결혼식 때 참여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 멍청한 척 하는 거냐? 아님 시모를 비꼬는 거냐? 긴 말하기 싫으니까 오늘 중으로 100만 원이나 입금하거라. 네가 공짜로 먹으라고 준 디저트가 어찌나 단지 이가 아주 시큰시큰 죽겠으니까. 이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단 것 적당히 드시지. 남이야, 단 걸 좋아하든지 쓴 걸 좋아하든지 뭔 상관이니? 너 정말 시집살이 한번 힘들게 해봐야 정신을 차릴래? 별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하니 시모의 뻔뻔함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군말하지 않고 시모에게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솔직히 시모에게 100만 원은커녕 10원도 아까웠지만 애초에 남편과 합의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말한 대로 어머님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시기에 100만 원 입금해드렸어. 내가 당신한테는 비밀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알고 점점 요구 수위가 세지시네. 미안. 괜히 내 고집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다. 아버님께는 아직도 얘기 안 드렸고 말했잖아. 아빠 걱정 끼쳐드리기도 싫고 건강도 안 좋으신 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내 선에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고 100만 원이면 인연 끊기도 나쁘지 않은 비용이네. 안 그래도 내가 100만 원 받았던 거 언제 돌려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이기도 했어. 안 그래도 당신이 100만 원 정도까지는 줘도 된다길래 난 무슨 얘기인가 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그 어머님한테서? 왜? 우리 집 장만하려고 한창 알아보고 다닐 때 있었잖아. 조금이라도 돈이 많아야 한다면서 멋대로 100만 원 장만해서 나한테 봉투로 건네주더라고. 그래도 자식이라도 나름 살들이 챙기긴 하셨네? 100만 원 나한테 주기 전에 용돈 달라고 해서 뜯어간 돈이 또 200만 원은 될 거야. 어쨌거나 본인 나름은 나중에 꼭 은혜 갚으라면서 생색내던데. 지금 줘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연 끊지 뭐. 조만간 얼굴 안 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다. 어머님, 아니,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게? 원래는 손절할 때 면전에 대고 그동안 서운했었던 걸 말할 계획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도 다 부질없다 싶어.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더라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다신 나타나지 말라는 말 정도만 할까 하고. 그럼 밉지는 않다는 소리야? 밉다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침 뱉고 노상방뇨하는 사람 보는 느낌이랄까? 그냥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 조만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도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남 줄여. 어차피 우리 조만간 집 팔고 아버지랑 합칠 거니까 불쑥 찾아오는 그 여자 얼굴 이제 더는 안 봐도 될 거야. 그럼 나도 이제 어머님으로 모시는 거 그만할게. 울 남편 마음 힘들게 한 그 여자.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맘 같아서는 욕을 아주 한바탕 쏟아버리고 싶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나 솔직히 벼르고 있거든? 기회만 오면 그냥 다 쏟아내버리려고. 힘든 시기에 바람나서 가족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뭐가 이뻐서 어머님 대접을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거든.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으니까 막말할 자격 정도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당시 저와 남편이 머물던 집값이 갑자기 치솟기도 했고 아버님의 몸이 편찮으셔서 가까이서 돌봐드리려는 생각에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나도 집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를 더는 참기 힘든 시점이었어요. 아가, 나다 시엠이. 내가 마련해준 집이 2배나 올랐다지? 그거 다 내 덕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 나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억만 주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집을 언제 장만해 주셨는데요? 나무가 집 알아본다고 한창 돌아다닐 때 내가 크게 거들었던 거 모르니? 됐으니까 나무한테 말하지 말고 너 이번에 예단이며 혼수 제대로 한다 생각하고 3억만 내놓거라. 너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주마.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미친 아줌마? 그래, 이 미친 아줌마야. 고작 100만 원 보태놓고 네가 무슨 집을 마련해줘? 심지어 그것도 남편이 준 용돈보다도 못한 액수라고 하더만.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패악질 부리는 거 나무가 알아도 괜찮다 이거냐? 이게 지금 시애미한테 대체 무슨 짓이냐? 아줌마, 우리 남편이요. 당신 같은 인간은 그냥 밉지도 않대요. 다신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좀 꺼져주세요. 네? 덱한테 준 임플란트 비용은 안 갚아도 되니까 조용히 사라지시라고요. 너 안 되겠구나.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니년 머리채를 쥐어뜯어 놓아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시모의 성격이면 가게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릴 거라는 게 뻔히 예상이 갔기 때문에 경찰에게 협박받고 있으니 가게에 와달라고 미리 도움을 요청해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에 와서 식기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저는 일부러 잡혀줬죠. 결국 시모는 때마침 찾아온 경찰에게 끌려가게 됐고 저의 선처를 바라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폭력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가게 파손 비용이며 그간 공짜로 처먹었던 디저트 비용까지 모조리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모, 아니 자신이 버린 아들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한심하던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앞으로는 절대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그 말조차 믿을 수 없어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으니 저희 부부의 골칫거리는 완전히 사라진 셈이 되었죠. 몸이 편찮으신 아버님이 아시기 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결과에 남편 역시도 대만족하고 있답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여자 하나를 제대로 혼내주고 떼어내기까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